광범위한 세대에서 사랑받는 동영상 전송 서비스 넷플릭스. 2020년은 넷플릭스상 한국 드라마 시청이 작년 대비 6배 이상 늘었습니다. 2020년 가장 강세였던 한국 드라마 탑10을 소개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 번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본 드라마는 최종화까지 보면 바로 또 다시 한번 보자 하고 생각한 일이 없는데, 한국 드라마는 몇 번이고 좋아하는 장면부터 다시 보기 시작해서 결국 또 최종화까지 보고 만다. 그것을 몇 바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는 건지, 내가 현실 도피하고 싶어서 중독된 건지, 반년 전에 넷플릭스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빈 시간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빠져서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 4-5개를 바꿔가며 매일 보고 있습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물론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대박, 거의 똑같아요. 이태원 클래스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녀는 예뻤다. 썸 마이 웨이 뷰티 인사이드입니다. 마녀의 연애도 좋아요. 엄정화님 주연이지만 박서준님이 연기한 연하남의 순애보적 연애가 너무 좋아요. 한국 드라마는 정말 다 재밌어요. 최근에는 하이에나, 미스티, 동백꽃 필 무렵, 피고인 등등 배우들의 연기가 진지함 그 자체. 울 때도 진심으로 울고 있어요. 그래서 푹 빠져버리게 됩니다. 삽입곡도 좋은 곡이 많고 노래도 너무 잘해요. 넷플릭스, 유넥스트 둘 다 보고 있습니다. 김예수는 좋죠. 시그널을 처음 봤을 때는 그녀의 프로필은 거의 모르고 젊은 것인지 아니면 좀 나이가 있는지 어느 쪽일까 생각했지요. 어느 쪽도 아니어서 하고 놀란 기억이. 뛰어난 미모와 연기력, 그리고 액션까지 해내는 멋짐. 이런 여배우는 일본에는 없네요. 하이에나 너무 재밌었어요. 김예수가 정말 멋있어. 주지훈의 올바른 변호사 캐릭터도 멋있었고요. 두 사람의 연애도 담백하게 그려져 좋았습니다. 시즌2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 한국 드라마는 아줌마를 위해 만들어졌거든. 일본 것은 젊은이용이니까. 김예수 너무 좋아요. 이제 막 시그널 보기 시작했어요. 하이에나, 피고인은 수작이에요. 일본 드라마는 이제 볼 수가 없네요. 파랑,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녀는 예쁘다고 보고 자꾸 박서준에게 빠졌습니다. 왜 그렇게 러브신을 잘하는 걸까요? 아줌마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한국 드라마는 음악도 멋져요. 남편이나 딸도 넷플릭스만 보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일본 드라마는 거의 안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국 드라마 초보자입니다만 영화 뷰티 인사이드를 추천합니다. 박서준을 비롯해 여러 배우들이 나오는 내용이라 개개인의 출연 장면은 짧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도 보고 있으면 계속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수작이에요. 추천드려요.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빠져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봤습니다. 주연인 3명의 비주얼이 멋지고 영상도 예쁘고 퀄리티 높은 드라마입니다.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태원 클래스, 김비서가 왜 그럴까도 재미있어요. 화랑의 박서준도 멋있었어요. 애수어린 분위기가 좋네요. 킬미일미 등 조연 시절의 작품들도 볼만한 것 같아요. 킬미의 류온 역을 제일 좋아해요. 넷플리 2020 순위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 아닌가 싶지만 김비서가 왜 그럴까도 좋아하고 한국의 세계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만들기는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더 보고 싶지만 빠지면 일이나 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군요. 한국 드라마는 배우진의 연기는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연애, 서스펜스, 액션, 웃음 등 숱한 요소가 한 편에 담긴 각본. 일본 드라마에서 이런 작품들을 찾기가 힘들다. 저도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가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은 밝고 상쾌하고 위에 언급한 두 드라마에 비해 애달픈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보기 편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의 손. 몇 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다. 최근에 일본 드라마는 유감스러운 작품이 많다. 1월에 넷플릭스에 등록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다 봤는데 다음엔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가 됩니다. 골든위크도 추석도 연말연시도 한가했는데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어. 사랑의 불시착, 스타트업, 이태원 클래스가 재미있었다.
이것들을 보면 솔직히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볼 마음이 생기지 않아. 특히 최신 IT 기기가 나오는 것이 좋아. 박서준은 좋아하는 얼굴은 아니지만 모든 드라마에서 멋있어 보여. 묘한 머리 스타일마저 멋있어 보이네요. 몇 년 전 한국 드라마에 열중하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공감이 안 가고 무엇이 재미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이제야 빠질 줄은. 원래 넷플릭스 계약한 것은 미국 드라마인 풀하우스의 후속작인 풀러하우스를 보고 싶어서였는데 그 후로 본 미국 드라마는 단 한 편뿐이네. 작년 여름쯤부터 젊은 애들이 사랑의 불시착이 좋다고 떠들기 시작해서 그런 제목의 드라마란이라고 경언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재밌어서 벌써 몇 달째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중. 한국 드라마력은 긴 편이지만 역시 역사물이 제일 재밌어요. 러브 코미디도 좋아했지만 끝까지 보지 않게 되었다. 보기 쉬운 역사물이라면 화랑과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 보보경심녀는 예상과는 달리 꽤 기계가 있는 시대물이었지만 아이유도 귀엽고 영상도 아름답다. 한국의 사극은 재미있죠. 조금 판타지 색채가 짙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는 일본의 대하 드라마 이상으로 훌륭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사극은 단순하고 대체로 권선징악 같은 뻔한 결론 같은 것이 대부분이니까요. 좀비물 킹덤이나 밤에 걷는 선비랑 일찜에도 꽤 재미있었어요. 옥탑방 프린스도 즐거웠지. 옛날에 한국 드라마 따위 라고 생각했던 게 거짓말처럼 지금은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저는 BS나 CS의 채널에서 재미있을 것 같은 드라마를 녹화해 모아서 한 번에 보고 있습니다. 러브 코미디는 물론 역사물, 서스펜스, 미스터리 어떤 분야든 재미있어서 빠져듭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최근 일본 드라마는 안 보게 되었네요. 일본 드라마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아저씨도 꼭 봐주세요.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납니다. 도깨비, 커피 프린스 등 이제 일본 드라마는 이런 발상이 없지? 일본의 세상살이 원수천지 같은 홈 드라마도 한국에도 꽤 있고 이게 또 재미있고 빠져듭니다. 한국 드라마는 꿈같은 존재야.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나 실제로 할 수 없는 일을 배우들이 연기한다. 모두들 굵은 눈물을 흘리며 깨끗이 운다. 드라마 소개 효과음도 굉장히 재밌어. 최근에는 경이로운 소문이 굉장히 재밌었어. 유준상의 그 체지방한 자릿수 몸. 50대인데 39세 역할. 일본 배우 중에 체중 관리까지 하며 역할에 임하는 배우는 없는 것 같은데 대단하다라는 느낌. 박서준은 이태원에서 최강으로 멋있지만 그녀는 예뻤어의 박서준도 멋있어. 이민호의 드라마도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수작이 많네요. 1. 사랑의 불시착. 2. 사이코지만 괜찮아. 3. 이태원 클라스. 4. 청춘의 기록의 순서대로 좋아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작품이 많아서 기대됩니다. 김비서는 박서준의 비주얼이 좋았습니다. 민영이는 나이 상관없이 귀여워요. 김비서가 왜 그럴까 보고 나서 다른 출연 작품도 찾아봤어요. 최고로 좋아요. 요즘 일본 여배우들보다 훨씬 좋아. 박민영이라면 지창욱과 함께 출연한 힐러가 정말 귀여웠고 드라마 내용도 OST도 멋져서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도깨비와 함께 제 맘속의 한국 드라마 1위입니다. 다른 분도 쓰셨는데 김비서는 사실 전혀 재미가 없었어요. 전개가 바뀌는 느낌이 없고 질질 이어지는 느낌. 넷플릭스 오리지널 비밀의 숲을 강력 추천합니다. 일본에서도 리메이크되어 있지만 나는 와이프도 한국판이 훨씬 재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한국판은 이상하게도 위화감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박서준은 좋아하지만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러브신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전혀 내용이 재미없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동백꽃 필 무렵, 나의 아저씨가 작품성이 높아 추천합니다. 톱10 중에는 사랑의 불시착밖에 보지 않았어. 동백꽃 필 무렵, 미생이 재미있었다. 여러분 비밀의 숲 보세요. 처음에는 밋밋해서 별로다 싶었는데 푹 빠졌어요. 서스펜스 장르 좋아하시는 분은 꼭 보시길. 넷플릭스 가입하고 나서 이민호 씨 출연작 다 봤어요. 빠졌습니다. 박서준이 일본의 배우였다면 인기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멋지게 보여서 신기해.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스토리의 리듬감이 있고 재밌습니다. 도깨비를 추천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김비서는 왜 그럴까는 너무 재미없다. 이태원 클래스 쪽이 압도적으로 우위. 김비서가 왜 그럴까 1위는 왜 그럴까? 한국 드라마에 흔히 있는 악역이나 못된 역들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보기 편했던 게 김비서가 왜 그럴까?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작품이라 한가 할 때 보기 딱 좋았어. 박서준을 너무 좋아해 출연작 전부 봤는데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제일 재미없고 싫습니다. 왜 1위인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김비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는 재미있었지만 스타트업은 솔직히 시시하다고 생각했어요. 주인공에게 공감이 되지 않았고 상대 역인 도산 역에도 공감이 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국장과 할머니의 에피소드는 눈물이 났습니다. 스타트업 작가님이 쓴 수작 드라마가 많아요. 넷플릭스에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피노키오가 있습니다. 볼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꼭 추천합니다. 한류 드라마는 재미있지만 가끔 반일이 나와서 모처럼 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기분이 들어. 일본 인역의 일본어는 서툴고 한국은 꽤 중국 친화적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 게다가 싫은 일이 있으면 바로 미국으로 도망치지. 이 중 4작품은 감상했습니다. 김비서는 왜 그럴까는 재미있었지만 극찬할 정도는 아니었다. 넷플릭스는 신작 2회에는 1화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미가 배가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한국 드라마 실증이 나서 일본 드라마 보고 있어요. 댓글란에 박서준 인기 대단하네. 확실히 연기력 대단하고 출연 작품 모두 재밌었다. 김비서는 왜 그럴까는 2년 전에 봤다. 요즘 유행하다니 아직 풋내기로군. 박서준은 쌈 마이웨이의 암담한 역할이 제일 좋아. 덧붙이자면 김비서는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살았던 집이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이 살았던 대저택이라는 걸 알아본 사람이 있을까? 나는 알고 있었지. 강남미인의 차은우에게 빠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 김비서가 왜 그럴까도 최고. 박서준 좋아하는 분은 이태원 클래스보다 이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 번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